이번에 이야기할 회사는 스크린 골프로 유명한 골프존이에요. 2000년대 들어 한국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한 회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차 타고 멀리 클럽 나가서 몇십만 원씩 주면서 해야 했던 귀족 스포츠를요, 집 근처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대중의 스포츠로 끌어내렸거든요. 혹시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장 말고도 야외 골프장을 가진 것도 알고 계세요? 2000년대 후반 부실 골프장 10몇 곳을 인수했는데 이후 코로나19로 찾아온 골프 특수와 맞물려 그 수혜를 톡톡히 봤죠. 단순히 골프뿐 아니라 골프 용품도 팔고요, 골프장 임대도 하고요, 또 골프 레슨 사업도 해요. 이제는 그룹이 돼서 계열사를 무려 47곳이나 두고 있죠. 이런 골프존이 최근 자회사 2곳을 상장하려 하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를 가로막고 있죠. 또 새롭게 스크린 골프 사업에 진출한 IT 공룡 카카오가요,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골프존의 경쟁사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골프존의 이런 우려를 딛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골프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넘버스에서 지금껏 골프존이 핫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최근 부각된 위기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 골프 산업은 그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연간 기준으로 시장 규모만 13조 원을 넘고요. 또 한국 골프 인구가 5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고 하죠. 옛날 골프는 중장년층이 즐기던 주로 아재 스포츠였다면 이제는 MZ세대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 골퍼들이 강하잖아요. 1세대 트로이카로 불린 박세리, 김미연, 박지은을 시작으로 박인비, 고진영, 박성현 등 세계적 스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한국 골프의 대중화를 이끈 스크린 골프의 역사는요, 1990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1, 2년 사이 스크린 골프장 2, 30여 곳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당시 스크린 골프장 요금은요, 18홀에 2만원, 한 달에 15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1990년 야외 골프장 18홀 그린피가 2만원 수준이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스크린 골프는 사실 싼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1990년대는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형태의 스크린 골프장은 없었죠. 또 그 당시 기계도 레저에 어울린다기보단 그냥 연습용이었으니까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게 된 건 박세리 선수의 1998년 US 오픈 우승이었죠. 이듬해 골프장 내장객이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또 2000년엔 1200만 명을 넘는 등 한국 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골프존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때쯤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사업장까지 맡았던 삼성맨 출신 김영찬 회장이요, 1998년 골프에 흠뻑 빠져 지내다가 2000년 덕업일치를 이루기 위해 세운 게 바로 골프존이었죠. 당시 골프 인구는 많았지만 골프장은 부족했던 상황에 착안해서 회사를 세웠다고 해요. 사실 이전까지 스크린 골프를 보면요, 실제 골프장의 이미지를 따오긴 했지만 기능은 영 별로였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또 장고장도 많다 보니까 이용객 자체가 적었죠. 골프존은 바로 여기서 차별점을 찾습니다. 국내외 30개 골프장을 직접 찾아가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골프존 기계 안에 실제 필드와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당시 개발 직원들을 쪼아가지고요, 공의 탄도, 필드의 경사도까지 실제와 비슷하게 맞추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2002년 처음 등장한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 기계는요, 당시 경쟁사들의 기계가 연습용 수준에 그칠 때 압도적인 레저용 제품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골프존은 2002년부터 꾸준히 업계 1위를 차지해 왔어요. 2002년 첫 매출 10억 원에서 2006년 100억 원을 돌파하고요, 2008년엔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죠. 당시 스크린 골프 제조사가 10여 곳이 됐는데 국내 점유율에서 골프존은 2006년 50%, 2010년엔 80%를 훌쩍 넘으며 사실상 독점적인 회사가 돼요. 시장의 변화를 일찌감치 읽고 제대로 낸 제품을 낸 게 톡톡히 효과를 본 거죠. 골프존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고객과의 연결성이에요. 스크린 골프 기기를 본사 서버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모았고 이를 통해 회원 간 랭킹을 매겼고요. 또 주기적으로 스크린 골프 대회를 열면서 고객의 관심과 경쟁심도 높였죠. 다시 말해 중독성이 강한 골프란 종목에 제대로 된 제품, 그리고 고객을 묶어주는 서비스라는 3박자가 더해지면서 이 산업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승승장구한 골프존은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30개국에 진출하고요. 스크린 골프의 발상지라 불리는 북유럽은 물론 심지어 남극 세종기지에도 스크린 골프장을 지어요. 다시 말해 서구권에서 처음 시작된 스크린 골프를 우리나라 기업인 골프존이 세계로 역수출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스크린 골프가 이토록 유별나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프 인기가 커지면서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는데 반대로 골프를 칠 만한 환경은 별로 안 좋았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골프 인구는요, 지난해 말 515만 명에 달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골프 치기에 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죠. 일단 국토가 좁고 또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 골프장 총 홀수는 9천여 곳 수준인데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땐 미국의 30분의 1, 일본과 영국에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 골프 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골프장은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의 제약이 적은 스크린 골프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시간적인 제약이 적다는 것 또한 스크린 골프의 장점이에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잠깐 나가서 골프 치기 안성맞춤이죠. 서울 오피스타운 주변 스크린 골프장은 점심시간엔 거의 풀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 시장은 2006년 600억 원 수준에서 8년 뒤인 2014년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조단위 산업으로 성장한 거죠. 이 흐름을 잘 탄 골프존은 창업 11년 차인 2011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성공해요. 이때 골프존의 시가총액, 즉 몸값 또한 1조 원을 넘었으니까 특정 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값어치를 투자자들이 인정한 거죠. 이후 골프존은 골프용품도 팔고 야외 골프장도 10여 개 넘게 인수해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규모화에 나섭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매년 50% 가까이 크던 스크린 골프 시장은요,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줄었어요. 실제로 골프존 매출은요, 2015년 2,400억 원 수준에서 2016년 2,170억 원, 2017년 2,000억 원에 이어 2018년엔 1,900억 원대로 내려가요. 스크린 골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골프존의 실적 또한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정체되는 줄 알았던 골프존이 반등한 건요, 공교롭게도 2020년 코로나19 덕분이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밀도가 낮고 또 마스크를 벗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골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앞서 골프존은 2017년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부실 위기에 빠진 골프장 17곳을 대규모로 인수했는데요. 코로나19 덕분에 이때 인수한 골프장들의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요. 또 골프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스크린 골프 시장 동안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하고요. 이에 맞춰 골프존도 재빠르게 움직이죠. 최근에 골프용품을 파는 골프존 커머스와 야외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존 카운티를 상장하기로 했어요. 코로나19 이후 실적이 크게 올랐으니까 지금 상장하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죠. 다만 최근 들어 골프존은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최근 상장하려던 회사들의 안 좋은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요. 또 글로벌 소비자 물가가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높은 물가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도 찾아오지 않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골프존의 실적 또한 나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없었던 차원이 다른 경쟁사 카카오가 치고 나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죠. 2017년 카카오는 마음골프란 회사를 인수하면서 카카오 VX란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의 스크린 골프장을 2,000여 개 넘게 만들면서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끌어올렸어요. 카카오톡의 강력한 플랫폼 파워와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VX는 하루가 다르게 골프존을 쫓아오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골프존은 지난 20년간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별다른 경쟁자 없이 승승장구해왔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IT 기업 쪽에서 등장한 카카오는요,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쌓았던 어느 기업보다도 몸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선 중장기적으로 골프존의 경쟁의 차원이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독점해왔던 구도가 깨질 거란 시각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 골프존이 통합 앱을 출시하면서 골프 플랫폼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도 카카오라는 IT 공룡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함일 거예요. 지난 20년간 독보적 1위로서 쌓아온 노하우로 시장을 수성하려는 골프존, 그리고 막강한 IT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이 시장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카카오. 과연 골프존은 전례 없는 플랫폼 기업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1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